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어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최종談判을 시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일반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다음 달 시작된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과의 전쟁은 20년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1,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백신 접종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이른바 부스터샷이 시행되고 12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과 임신부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오늘 첫 경선 지역인 대전 충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본격적인 경선 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지방에 비가 집중돼 내일까지 많게는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두고 4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양당은 마지막 협상에서 서로 주고받은 새로운 제안을 검토한 뒤 오늘 오전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두고 어제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 하지만 첫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고 이후 이어진 3번의 릴레이 추가 회동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어제 마지막 회동에서 여야가 서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당이 조금 이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놓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이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에 새로운 제안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에서 다시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 분위기에 반발하며 어젯밤으로 예정되어 있던 송영길 대표와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한 TV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차례나 이어진 협상에서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언제쯤 처리될지 국회 출입하는 백길종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늦게까지 협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됐는데 여당이 들고 온 협상안이 있었죠? 네, 민주당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 다른 협상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9시에 열린 4차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이 협의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과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묶어 이른바 패키지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여야 합의로 민주당이 내년 6월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언론중재법 처리와 맞춰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원래 당초는 민주당이 8월 내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자, 법안 처리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9월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애초 언론중재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대선 전국에 부담이 된다며 8월 내 처리를 강조해왔습니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어젯밤 원내 회동에서 정치권 언론 간 협의체 구성과 함께
추석 전이라는 법안 처리 시한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가적인 논의를 할 시간은 벌면서도 10월 초순 마무리되는 당 대선 경선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애초 법안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왔지만 법안 논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이 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한 발 좀 물러나는 모양새인데 청와대 쪽에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됐을까요? 네, 청와대는 그동안 언론중재법은 국회 영역이라며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전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원대회동이 한창이던 저녁쯤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네, 네. 이 수석이 다녀간 뒤에 원대회동 초반 민주당에 강경했던 기류가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야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0시에 발생하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범인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무려 16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일찍 영장을 신청하고 경찰과 공조를 했더라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자정 무렵 피의자 강모 씨는 집 밖으로 나왔다가 20분 만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건데 당시 보호관찰관은 집 안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집 안을 수색했다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 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 조사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나서도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틀에 걸쳐 5번이나 강 씨의 집을 찾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강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신청도 한 발 늦게 이뤄졌습니다. 담당 보호관찰소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지 16시간 만인 28일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처럼 전자발찌를 끊은 범죄자는 올해 들어서만 13명. 이 가운데 지난 21일 전남 고흥군에서 발찌를 끊은 50대 성범죄 전과자 등 2명은 아직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더 강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56살 강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전망인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고교생 형제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제는 부모 대신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집 앞을 서성이더니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이 주택에서 70대 할머니가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찔린 걸 80대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인은 손자인 10대 고교생 형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게 살해 이유였는데 형제는 평소 할머니에게 욕을 하는 등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한테 이제 아마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가면 애는 또 이제 할머니 가면은 또 잘라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면 이제. 형제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같이 공모를 했지. 그렇지 하면 이제 뭐 해치우자 이렇게 했겠지. 특히 형은 쓰러진 아내 곁으로 가려는 할아버지를 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형제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년간의 아프간전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군은 마지막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떠났다며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마무리됐다고 선언했습니다.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 사이의 20년 전쟁은 공식 종료됐습니다. 탈레반은 즉각 카불 공항을 장악하고 아프간 전역을 통제해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철군은 약속한 시한인 현지 시간 31일이 오기 직전 마무리됐습니다. 철군 하루 전까지도 IS는 차량 발사대 등을 통해 카불 공항에 로켓 공격을 감행했고 미군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아냈습니다. 미군 수송기는 열추적 미사일을 피하려 조명탄을 쏘며 착륙하는 등 막바지 필사의 대피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Now, as we get into this has always been a dangerous operation, but we're in a particularly dangerous time. 지난 14일부터 미국과 동맹국 국민, 서방이 협력한 아프간인 등 12만 명 이상이 출국했지만 수많은 현지인은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But we are working through a range of mechanisms so that there can be an ongoing efforts to move people out who are looking to depart Afghanistan. 미국의 압박에도 탈레반은 카불에 대피를 원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여야 합의로 일단 청문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쟁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에 무료 변론을 맡은 게 불법인지 여부였습니다. 무료 변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선임한 내역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무죄가 났던 사항을 여기에 다시 끌고 와서 하는 것은 2차 가해이고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직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탄원서 성격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일대에 임야 14,000여 평을 사들여 중개인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했다가 1996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부동산 토지 명의 신탁 관련돼 가지고는 도덕 불감증. 후보자님은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 전혀 인식도 못했고요. 본래는 즉시 받아야 되는 건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해뒀던.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발상엔 공감하는 취지를 내비쳤지만 실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5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내용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임산부와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도 4분기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접종을 마친 덴마크에선 다음 달에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들어온다던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방접종위원회가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방역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식약처 허가와 주요 국가 접종을 통해 12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고 접종 대상은 청소년 276만 명, 임신부 27만 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고 4분기부터 접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접종 연령을 12세로 낮춘 유럽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덴마크는 코로나19를 중대한 질병에서 제외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사실상 코로나19를 감기 수준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지만 현재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8.5%에 불과합니다. 당장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1차 목표도 불투명합니다. 약 700만 명이 더 접종해야 하는데 이번 주 도착할 것이라던 모더나 600만 회분이 계약 문서로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미 대표단이 이메일 정도로 받은 것이라 모더나가 약속을 다시 어기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공급된 모더나 백신은 전체 계약 물량 4천만 회분의 8.6%인 347만 회분으로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 4분기 접종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에 대해선 따뜻한 손길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고령층과 방역, 어려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기와 대상은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의 자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종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이 80%에 달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높은 접종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와 군 관계자들을 신속한 작전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치하한 문 대통령은 이후 최태호 아프간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9명으로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73명보다 4명 줄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400명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는 지난달 7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56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전 국민 88%, 약 2천만 가구에 국민지원금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원금을 쓰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수되는데요. 사용처와 지급 기준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전 국민의 88%, 약 2천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을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가게 가서 쓸 거 아니야. 우리 옷들라도 저기 식당 가서도 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가 되겠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이라면은 직접 지원을 하시는 게 순리예요. 근데 이번엔 이전 지출료에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걸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원의 효율성이 무척 떨어져요.
또 건보료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나 1인 가구에게 여전히 불리하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는 하룻밤 사이 은행 2곳이 중무장한 강도단에게 털렸습니다. 강도단은 경찰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서 인질을 방패 삼아서 차에 매달고 도망쳤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붕과 보닛에 사람을 매단 차들이 총성이 울리는 거리를 빠져나갑니다. 은행 강도 일당이 경찰의 총격을 피하려고 인질을 방패 삼아 매달고 도주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브라질 아라사투바에서 20명 규모의 중무장한 강도단이 하룻밤에 최소 2군데 은행을 털었습니다. 강도들은 드론을 띄워 경찰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추격을 방해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촬영하던 주민과 배달하던 소년이 총격전에 휘말려 숨졌고 강도 용의자도 1명 사살됐습니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자전거를 탄 청년이 2 다리를 잃는 등 부상자도 4명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탓에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Por segurança, até para nossas crianças, e até a cabecinha delas aliviar, ficar junto com os pais. 강도 용의자는 지금까지 3명 체포됐습니다. 브라질에선 지난 2015년부터 중소도시를 노린 중무장 강도단의 습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린 서울 명동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은 같은 처지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무너진 상권을 찾아가 매출을 올려주자는 일명 품앗이 챌린지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동참했다는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자영업자가 모였습니다. 명동 자영업자분들 힘내시라고 멀리서 왔거든요. 가지고 용기 내시라고. 파이팅입니다.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는 상권에서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잔 품앗이 챌린지의 시작점은 명동입니다. 텅 빈 거리는 내외국인으로 붐볐던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은 명동거리 곳곳을 다니며 격려의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챌린지 소식에 정치인들도 모여들어 명동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가게를 채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나선 건 이미 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다른 자영업자의 손이라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춰야 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해요. 자영업자들 혼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반짝 매출보단 공감해주는 마음이 더 큰 위로입니다. 저희도 뭐 안 되니까 휴업 한 6개월 하고 이랬어요. 기회가 돼서 명동이 다시 살아나면 진짜 좋겠죠. 품앗이 챌린지는 홍대와 이태원 상권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챌린지는 온라인으로도 퍼져 전국 곳곳에서 물건을 샀거나 식사를 했단 SNS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과 전화 방식으로 사전 판매합니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쪽 좌석을 우선 발매하는데 이번 예매에 포함되지 않은 좌석은 정부의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다음 달 3일로 미뤄지면서 발표 전날인 2일까지 승차권 예매를 해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술자리 이후 강제로 성추행한 2명과 이를 방조한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접수한 뒤 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금천구청은 이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탈리아에서 난 이 화재처럼 요즘은 고층 건물이 많은 만큼 미리미리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파트 건물 전체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파란 하늘과 대조되는 검은 연기와 새빨간 불길이 무시무시한데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1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불이 난 겁니다. 불길은 건물을 홀라당 태우고서야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엔 20여 명 정도가 있었지만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하고요. 또 대부분은 휴가를 떠난 상태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에선 뿌연 연기가 밤하늘을 메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멈춰버렸다네요. 어두운 저녁 도시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국 뉴욕시 한 주택단지의 맨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이 화재로 일요일 저녁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불이 난 곳 인근에 발전소가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행히 불은 30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아마 꿈으로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기억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주민들은 요즘 다 같이 데자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하느님, 허리케인으로부터 지켜주세요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하자 거리로 나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벌써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전체가 정전되는가 하면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16년 전 루이지애나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상륙했습니다. 당시 1,8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아픔이 컸던지라 이번에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8월은 유난히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8월의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져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고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청에는 2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과 경북에는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에는 적게는 10mm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서울은 21.6도, 광주 23.3도, 부산은 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은 2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3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경남과 제주는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를 중심으로는 30도 이상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지역 곳곳으로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